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맞벌이 부부입니다. 현재 저는 100일 정도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시댁에서 너무 화가 나서 터뜨리고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신세 한탄하고자 몇 자 적어보네요. 시어머니와 남편 둘 다 정말 너무 꼴도 보기 싫습니다. 어제 시댁에 가서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순간 너무 빡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고무장갑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던져버린 고무장갑을 멍하니 쳐다보며 앉아있던 남편과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내가 이 집 종이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미쳤냐고 소리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래 미쳤다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죠. 여태 시집와서 당한 걸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서요. 처음 결혼하고 며느리 생일에는 축하한다는 전화 한 통 없으시더니 곧 본인의 생일이라며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시는데 그걸 잘난 아드님에게 말씀하시지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뒤 알게 되었네요. 본인 아들에게도 다른 걸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걸. 또 시댁에서 밥 먹는 게 일주일에 2번인데 갈 때마다 저희가 다 장을 봐서 갔습니다. 심지어 술까지 사가고 음식 또한 제가 다 했어요. 시어머니요. 도와주시기는커녕 음식하고 있으면 부엌으로 와서 본인이 먹고 싶은 게 있다며 하라고 시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어른이다 하고 참았었죠. 그리고 저희가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번씩 시가에 가서 식사를 차려드리게 된 것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결혼 당시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직장 근처로 집을 얻어 살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2달 만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 근처로 따라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쭉 일주일에 2번씩 불러서 밥 먹자고 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당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가지 못하는 주가 생기면 외롭다 쓸쓸하다 하며 계속해서 전화를 해대시니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같이 살고 계시는 남자친구분도 계신데 뭐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신 건지. 무튼 시가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건 임신했을 때도 물론이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음식과 설거지까지 제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이걸 1년 반 동안 참았나 싶네요. 임신 기간 동안 밥 한 번 사주시거나 대접받은 적이 없었고 선물 하나 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임신 선물은커녕 아기 낳고도 내복도 한 장 안 사주셨고 병원비도 안 내주시더군요. 친구들이 시가에서 선물 받았다, 병원비를 받았다 하는 말을 듣고 기대한 제가 잘못이고 멍청한 거였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려고 예약했다는 말을 들으시더니 본인이 조리를 해주겠다며 조리원에 들어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쩌냐는 둥 이상한 핑계를 대며 반대를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설명과 설득을 했지만 끝까지 고집부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 조리원을 취소하고 태어나자마자 저희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씀은 저렇게 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산후조리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본인이 저희 집으로 오기 귀찮으니 갓 태어난 신생아를 안고 아침마다 본인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 산후조리를 해준다고요. 당시가 겨울이라 찬바람이 부는데 아이를 갓 낳은 산모에게 혼자 아이를 안고 오라니요. 설사 데리고 간다 해도 아기만 달랑 안고 가진 않잖아요. 이것저것 챙겨서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 아기까지 안고 가야 하니 저도 몸이 힘들고 아파서 못 가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애엄마 하겠냐? 하며 소리를 치시더군요. 남편도 출근하고 없는데 갓 출산한 산모에게 짐가방 들고 아기 안고 오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산후조리를 해주신다는 분이 본인 귀찮다고 아기를 데려오라니.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 남편에게 전화해서 말했더니 그거 하나 못하냐? 하고 말하는데 남편까지 저런 식으로 나오니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알게 된 새로운 사실 하나. 친정 엄마께서 오시겠다는 걸 시어머니께서 계속 못 오게 막았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를 보고 있는 사이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걸 시어머니께서 받아서는 오지 말라고 안 와도 된다고 하셨다네요. 시어머니가 본인이 봐줄 테니 오지 말라 했다고. 그리고 아기 100일 때도 직접 전화하셔서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이것도 제가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친정 엄마한테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어 엊그제 전화를 했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 키운다고 힘들어서 핸드폰 쳐다볼 시간도 없었는데 엊그제는 많이 힘들어 아이가 잠든 사이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친정 엄마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시어머니께서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나 하며 화가 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산후조리는 받지도 못하고 혼자서 100일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걸 생각하고 있자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또 다른 사실 하나. 남편의 육아휴직도 시어머니께서 막으셨더군요. 이럴 때 쉬면 잘린다는 둥, 경력이 단절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임신했을 때 일도 생각이 나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임신 3개월 정도 됐을 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하셔서는 급한 일이 생겼으니 빨리 집으로 오라 하셔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동거하시던 남자분이랑 싸우고 계시더군요. 남자친구분이 술을 많이 드셨다 하며 물건을 막 던지시던데 절 방패막이로 세운 거였습니다. 임신 3개월 차인데 옆에 있던 전 얼마나 무서웠겠나요. 그리고 정기검진 날에도 전화하셔서는 본인 죽는다 하시며 불러서 갔더니 또 저를 싸움의 방패막이로 이용하시고 무튼 이런저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또 시가에 가서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남편에게 고무장갑을 던져버렸습니다. 저한테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바라시냐. 나도 이제 안 한다. 하고 말했더니 돌아온 시어머니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 얼굴 안 보고 살 자신 있냐? 참 어이가 없더군요. 본인이 저한테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네, 어머니 얼굴 안 보면 오히려 속이 시원할 것 같네요. 그렇게 귀하신 아드님 끼고 잘 사세요. 저는 앞으로 이 집의 발길을 끊을 거고 전화, 문자, 카톡 다 차단할 테니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소리 지르고 아기를 안고 혼자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집 비번을 바꿔버렸어요. 집도 결혼 당시 제가 살던 원룸의 전세금과 친정 엄마께서 보태주신 돈을 합쳐서 산 거였습니다. 혼수도 전부 제가 원룸에 있던 가전제품을 그대로 다 들고 온 거고요. 어차피 내 돈으로 장만한 내 집이니 집에 굴러다니는 박스 하나에 남편 물건들을 다 담아서 문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댁의 종노릇은 그만하려고요. 남편도 다시 반품하고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참아온 제가 정말 바보 같아서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오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고무장갑을 던지면서 큰 소리를 좀 냈더니 속이 조금은 풀리는 듯 합니다. 여태까지 당한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은 편하네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더 하자면 진짜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댁 없는 남자 잡아서 결혼하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평생을 후회할 테니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알아요. 강력하게 대응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똑부러지게 말하세요. 정말 스트레스 많으셨겠습니다. 반품한다고 쪽지도 같이 써서 남편 짐에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시댁 없는 남자보다는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이득입니다. 결혼해서 신세 망친 여자는 많아도 안에서 망친 여자는 없거든요. 두 번째 댓글. 그동안 왜 참으셨어요? 보니까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더 문제네요. 남편이 진짜 남의 편인 듯 합니다. 그냥 지들끼리 꽁냥꽁냥 잘 살라고 보내버리세요. 기왕 마음먹은 거 절대 약해지지 마시고 무조건 강경 대응하세요. 세 번째 댓글. 박스 하나에 남편 물건 다 담아서 문 앞에 내놓으셨다니 후기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아직도 저런 정신나간 모자가 있다니.
결혼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아들 가진 시어머니들은 아들 낳은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남의 집 딸들에게 지랄인 건지. 다른 건 몰라도 외동아들의 홀어머니는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4번째 댓글. 부처님이세요? 그걸 1년 넘게 참으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지금이라도 후회하신다니 똥멍청이는 아니신 것 같아요. 빨리 본인 인생을 찾으세요. 화병 나서 일찍 급사하기 싫으시면요. 5번째 댓글. 잘하셨네요. 시어머니 말씀이 너무 웃깁니다. 내 얼굴 안 보고 살 자신 있냐는 말. 할 수 있다면 안 보고 싶은 건데 그걸 말이라고 하나요? 뭘 해줬다고. 어머니야말로 쓰니 안 보고 살 수 있냐고 묻고 싶네요. 6번째 댓글. 요즘 세상에 저런 시가가 없을 것 같죠? 저도 결혼한 거 진짜 후회하고 있습니다. 결혼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결혼할 때 시가에서 하나 받은 거 없어서 남편이 양가에 공평하게 할 줄 알았더니 모든 게 다 시가 위주로 돌아가더군요. 결혼 안 했을 때보다 좋은 게 거의 없어서 다시 싱글로 돌아갑니다. 7번째 댓글. 콩가루 집안에서 잘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몸만 나가면 끝이네요. 집도 없어 살림도 없어 대체 남편이 한 게 뭔가요? 1년 반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이 드셔서 다행이에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